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는 뭐 예상을 깨질 못하는군요. 네. 이용할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네. 이게 그 시사회를 월요일 지나서 하는 바람에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네네.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뭐 마블. 예매율이 뭐 엄청나다면요? 좀 지나치게 높다 싶죠. 지나치게. 사실 이게 이 한 편의 영화가 지금 80%가 넘으니까요. 언제나 저의 바람은 조금 더 골고루 좀 분산됐으면 하는 바람은 늘 있지만, 네네. 뭐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보고 싶어하는 영화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개봉한 지 5일 만에 300만 명 넘었어요. 벌써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주말 지나면서 벌써 3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가면은 뭐 500만 명은 일단 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아니, 요새는 영화도 이게 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한 것 같죠? 양극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분들도 뭐 당연히 있을 거고 당연히 많을 텐데 네. 사실 어쩌면 볼 게 이거밖에 없어서 보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스크린을 언제나 이렇게 크게 흥행하는 영화가 나오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언제나 불거지는 거라서. 아니 멀티플렉스가 될 때는 정말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우리 모두 순진했죠. 스크린이 10개가 있으면 10편의 영화를 상영할 거라는. 그렇죠. 예,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굴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 군데서 다 하니까. 네. 어쨌든 뭐 근데 이게 뭐 관객이 들지 않는데 또 이렇게 스크린을 열어놓은 건 또 아니라서. 그렇죠. 개봉하고 5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사실 언제부턴가 마블이라는 단어가 붙는 영화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볼 거야라는 예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특히 이게 흔히 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들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이라고 보면 네. 이제 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블 시리즈와 함께 성장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 매년 개봉한 두세 편의 이 마블의 영화를 보는 게 일종의 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코스가 된 거죠. 네네. 어제도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조카들이 저보다도 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잘 꿰고 있고 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 곧 개봉할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정확한 개봉 시점을 알고 있고 네네.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제가 이렇게 그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고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3월 8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개봉일이 그날이 마침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서 캡틴 마블 시리즈를 어쩌면 전략적으로 개봉을 한 거고요. 이게 뭐 여성 슈퍼히어로가 등장했던 영화는 그 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네. 뭐 슈퍼걸도 있었고 제 기억에 캐드먼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많았죠. 원더우먼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모즈. 저 옛날에 소모지. 갑자기 생각났다. 이거 모르고 싶었는데. 예. 600만 달러의 사나이랑 함께. 그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였군요. 예. 어쨌든 하지만 흔히 아까 말씀드린 마블 시리즈 2008년부터 시작된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나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슈퍼히어로가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사실 300만 명이 이미 봤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볼 거라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소개를 사실 드리려는 목적보다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좀 재밌게 느낀 포인트를 다른 분들도 특히 백캠 청취자라면 그 재밌게 느끼셨을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1995년이에요. 1995년. 예, 1995년이 어떤 시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벤져스가 결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이 뭉쳐서 어벤져스라는 이제 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는. 근데 이 어벤져스가 결성되기도 전에 시점이 1995년이고요. 그리고 왜
사무엘 L. 잭슨이 항상 이제 그 마블 시리즈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항상 한쪽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한쪽 눈만 있는 그 존재로 네네. 나와서 어벤져스 팀과 함께들 등장하는데 그 극중 이름이 닉 퓨리거든요. 바로 사무엘 L. 잭슨이 연기한 닉 퓨리가 한쪽 눈을 잃기 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2008년부터 쭉 만나왔던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본격적으로 어벤져스로 뭉쳐서 활동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네네.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비기닝에 해당할 만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1995년을 배경으로 비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이 여성 슈퍼히어로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네. 지구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지구에서 알게 된 자신의 진짜 이름은 캐롤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구에서 그 자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자기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닉 퓨리 이때만 해도 슈퍼히어로라는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만나기 전이고 닉 퓨리라는 존재가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를 만나기 전에 처음 만난 슈퍼히어로가 캡틴 마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이제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배경이 1995년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영화를 마블 시리즈를 잘 몰라도 어쩌면 이 복잡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뭐 관계도나 계보나 역사나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잘 몰라도 네. 그냥 캡틴 마블을 보러 간 사람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외신 기사를 보니까 역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포인트를 짚으면서 약간 그 문장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다. 이제는 1990년대가 시대극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90년대가 멀어요. 네, 사실 근데 저도 근데 그냥 심리적으로 막연하게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시대극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한 뭐 5년 전, 10년 전을 다룬 어떤 이야기에 시대극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약간 좀 머쓱해지는데 한 20, 30년 지나면 시대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60년대, 50년대가 배경이면 시대극이 어떤 것처럼 근데 이제는 90년대를 다루면 시대극으로 분류되는 시기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90년에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기준이 90년대 내내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시작한 시점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앞에 나온 건 옛날 곡. 네. 그 뒤에 나온 건 신곡. 그러니까 90년대 나온 곡들은 이제 신곡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걸 2000년대까지는 대충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0년대도 마지막이 되고 보니 네. 너무 멀어요. 제가 사실 올해가 제가 그러니까 영화 쪽 일을 시작한 지가 딱 정확히 20주년이거든요. 제가 1999년에 영화 기자를 시작했는데 1999년에? 예, 처음 영화 기자를 시작했거든요. 잠깐 1990년엔 뭐 했어요? 90년에 아주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이었네요. 점점 이렇게 되면 불리한데 내가. 네. 근데 저도 99년에 영화 기자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99년 이전 영화는 저한테도 옛날 영화고 99년 이후 영화가 저한테도 약간 좀 이제 신작과 근작 느낌으로 남아있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작가들 중에 막내인 서예지 작가가 90년대생이니까. 안 돼. 예,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저에게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인데 네네. 지금 서예지 작가 정도 괜히 얘기했나요? 세대의 관객이 영화를 볼 때는 저게 무척 신기한 일일 수 있겠구나 싶었던 장면들이 뒤늦게 생각하면 있는 거죠. 그리고 빛나 PD도 멀리서 보면 네. 90년대생 같아요. 네. 네. 멀리서 보면. 네. 멀리서 봐야 돼.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 딱 한 장면만 영화 보신 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가령 이 95년에 뭐 중요한 자료를 빼내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네. 인터넷 카페도 요즘 있나요?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라는 곳에 가서 뭔가 자료를 다운받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최고 속도를 자랑하던 컴퓨터가 펜티엄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펜티엄급 컴퓨터로 다운받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 자체가 그 웃음 포인트인 이 작품이 캡틴 마블이에요. 모뎀으로
네, 그렇죠. 그때죠. 그래서 약간 뭔가 전화 다이얼 소리 들리고. 제가 기억난다. 이 시점에 네, 저 빌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그 싱글 차트 하나 다운 받으려면 전화기 모뎀으로 이제 MBC 라디오에서 연결해가지고 집에서는 전화요금 많이 나와서 못해요. MBC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신문을 한 2면 정도 봐야 겨우 한 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네, 신문 2면을 아주 정독해야. 네. 아, 그 기억이 나네. 꼭 그 모뎀 걸었는데 그 전화로 또 전화 오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아무렇지 않게 묘사되는 것들이 저는 되게 그냥 약간 반갑고 재밌는 장면들이었고요. 이제는 약간 흐릿해진 기억 속에 삐삐가 영화 속에 등장을 한다거나. 삐삐도 등장해요? 예, 방금 얼마 안 된 신작인 것처럼 이 간판이 써 있는 영화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트루 라이즈라거나 이제 그러한 설정들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네. 이 영화를 재밌게 보게 만든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가장 그중에서 중요한 게 음악이거든요. 음악이 90년대 중반에 음악들이 막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벌써 캡틴 마블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등장한 삽입곡 리스트만 봐도 뭐 재밌겠다, 흥분된다, 기대된다. 신청곡이 시작을 해서. 쇄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도 사실 90년대가 저에겐 약간 공백기라서 제가 사실 90년대는 팝 음악을 열심히 듣지 않던 시절이라 네. 전 나중에 약간 뒤늦게 좀 따라잡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쭉 나오는 뮤지션들만 봐도 그리고 특히 이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최초의 여성 슈퍼히어로 영화답게 여성 뮤지션들의 음악이 특히 90년대 여성 뮤지션들의 음악이 곳곳에 적재적소에 재밌게 쓰이는 게 사실은 이 영화를 보는 포인트고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그 장면에 이 음악이 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여성 아티스트들이 네. 약진을 했거든요. 그쵸. 뭐 네. 락 음악이든 뭐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 그 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저 활약이 조금 미진했거든요. 90년대 이후로 막 와 나와가지고 그 80년대에는 저는 사실 여성 뮤지션 하면 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디바 같은 캐릭터들이 있었다면 90년대에는 저도 사실은 락 뮤지션들을 특히 90년대 많이 여성 락 뮤지션을 많이 락커들 많이 나왔죠. 예. 그 음악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엘라스티카의 커넥션이 아까 그런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쓰이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에서 뭐 모뎀 연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깔리는 노래는 엘라스티카의 커넥션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백캠에서 진짜 많이 나갔는데. 네. 커넥션. 네. 그리고 사실은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액션 장면이 있는데 영화 후반부에 그 장면에 쓰이는 곡이 바로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이고 No Doubt의 Just a Girl. Just a Girl. 그래서 이 No Doubt의 Just a Girl이라는 노래를 원래 알던 분이라면 그리고 90년대 이 노래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여성 슈퍼히어로의 클라이막스 액션씬에 이 곡이 쓰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거죠. 네, 이 앨범이 네. 트래직 킹덤 앨범인데 이게 1000만 장 이상 미국에서만 판매돼가지고 다이아몬드 레코드 받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스픽을 무지하게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노다웃은 스카 펑크 밴드거든요. 사실은 저스트 걸 같은 곡이 밴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곡이죠. 한국에서는 확실히 좀 발라드가 늘 언제나 그 락 발라드가 사랑을 더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정말 좋아했던 밴드라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딴 거 다 따라서 너무 반가워서 노다운 노래를 이 영화에서 듣게 될 줄이야 하면서 반갑게 들었던 일단 듣죠. 준비했습니다. 네. 4800 이명순 홍경아 김용현 씨 No Doubt Just a Girl. 아웃의 Just a Girl 들었습니다. 야, 이 내한 공연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공연장이 좀 작은 데서 했어요. 네.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했고 그 다음날 또 방송에 그웬 스테파니가 출연했던 기억도 나고요. 예. Just a Girl. 직접 만나셨어요? 부럽다.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웬 스테파니는 그웬 스테파니는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 캡틴 마블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많은 흔히 말해 솔로무비라고 그러죠. 어벤져스 시리즈 빼고 단독 캐릭터들이 주연을 맡은 그 시리즈들을 다 쭉 생각해봐도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좀 내가 왜 이렇게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지? 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본 작품이고 일단 좀 늘어지는 기분이 없었어요. 아. 최근에 영화들이 좀 마블 영화들이 좀 약간 길다는 느낌이 전 있었는데 네네.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지만 딱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깔끔하게 새로운 캐릭터 소개하고 그 2시간 안에 이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당찬 인물인지를 깔끔하게 잘 소개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고양이 캐릭터도 등장하고 여러모로 저는 정말 흔히 말하는 엔터테이닝한 무비로서는 최근에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고요. 이제야 드디어 그 자신들의 히어로라고 할 만한 그 캐릭터를 갖게 된 여성 관객분들께 축하 인사를 사실은 드려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네네. 작품이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를 수 있는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남자이기 때문에 저랑 같은 성별을 가진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뭐 토르, 캡틴 아메리카, 뭐 숱한 캐릭터 중에 제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데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럴 수 있는 여성 캐릭터가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블랙 위도우 정도 외에는 마블 시리즈 안에 눈에 띄지는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와스프가 있었지만 네. 근데 이런 단독 무비로 캡틴 마블이 보여준 매력과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벤져스 시리즈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굴러갈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음악들 그 쓰인 다른 뮤지션들 잠깐 말씀드리면 가비지의 곡도 나오고 가비지. 예. 그리고 REM의 곡도 쓰였고 TLC의 곡도 쓰였고 데지레의 곡도 쓰였고 또 무척 중요하게 쓰인 건 우리가 너바나라고 흔히 부르는 니르바나의 예. Come As You Are가 그것도 쓰인 장면은 또 그 장면 정말 잊지 못할 장면에 또 이 음악들이 쓰이고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건 이 캡틴 마블이 지구에 와서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티셔츠를 입어요. 근데 저도 사실 나인인치 네일즈의 음악을 잘은 모르지만 나인인치 네일즈의 로고는 알거든요. 예. 그 티셔츠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사람들이. 나인인치 네일스 그 티셔츠 입었어요? 예, 나인치 네일즈 티셔츠 입고 계속 그 영화 속에 등장을 해요. 아마 그 NIN 마지막 N은 약간 뒤집어서 만든 네네. 그 로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티셔츠를 입는 것도 재밌어 보였을 거고 그 나인인치 네일즈의 티셔츠를 입던 캡틴 마블이 나중에 어떤 시점에 가면 그룹 하트의 티셔츠를 입거든요. 네. 예, 그 티셔츠의 로고가 바뀌게 된 과정과 캡틴 마블 캐릭터의 변화 과정을 약간 매치시켜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또한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마블 시리즈는 또 엔드 크레딧 끝까지 보게 만들잖아요. 또 푸키 영상이라 그래서 뒤에 숨겨놓고. 네. 그때 음악도 이제 이번에는 정말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드는 음악이 흐르는데 그게 뭐냐면 홀에 셀러브리티 스킨이라는 곡이 나와요. 네. 저도 이 곡 진짜 한때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인데. 이거 한때 백햄에서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선곡표를 보니까 2013년이 마지막인 걸 보면 그러니까 그 뒤로 최근에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잘 이 노래 자체를 까먹고 있었던 거죠. 찾질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아마 이 노래 덕분에 다시 아마 이 노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셨어요? 김상원 씨하고 주승윤 씨가 네. 커튼 러브가 이끌었던 밴드입니다. 호울, 셀러브리티 스킨.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